1763년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반란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폰티역 전쟁인데요. 사실 이게 나중에 미국 독립혁명의 불씨가 될 거라고는 당시엔 아무도 상상 못했죠. 교과서에서는 그냥 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반란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의 운명을 다시 그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국인들이요. 당신들이 프랑스는 이겼을지 몰라도 우리를 정복한 건 아니다. 1761년에 오지부의 부족의 미나바바나 추장이 한 말인데요. 이 한마디가 당시 원주민들의 분위기를 정말 딱 보여주죠. 그러니까 영국이 전쟁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정복당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모든 갈등의 시작은 바로 깨어진 평화였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끝나고 오하이오 계곡과 오데오 지역이 프랑스 손에서 영국 손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씨앗이었습니다. 동맹에서 순식간에 지배 대상으로 관계가 바뀐 거죠. 프랑스와 영국의 방식은 이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프랑스는 어땠냐면요. 무역도 하고 외교도 하고 선물도 주면서 일종의 파트너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요. 원주민들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정복당한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복종을 강요한 겁니다. 관계의 기본 전제부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런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북미 주둔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제프리 에머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선물 교환 문화를 뇌물이라면서 딱 끊어버렸고요. 사냥에 꼭 필요한 화약과 총알도 못 구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생존을 위협한 거죠. 심지어 전쟁 끝났으면 철수해야 할 요새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원주민 지도자들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이건 그냥 정책이 바뀐 수준이 아니라 모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마침내 조직적인 반란으로 빵! 하고 터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신적인 지주, 다른 한 명은 이걸 행동으로 옮긴 군사적 리더였죠. 첫 번째 인물은 델라웨어 부족의 예언자, 네올린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메시지로 부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의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들 사이에 영국인들을 그냥 둔다면 당신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질병과 천연두 그리고 그들의 독이 당신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 뭐였냐면요. 바로 유럽인들이 가져온 술이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파멸 둘 다를 경고한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네올린의 영적인 메시지에 군사적인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타와 부족의 추장 폰티약이죠. 폰티약은 이 영적인 각성을 구체적인 군사행동으로 바꾸어서 여러 부족을 하나의 거대한 연합군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그의 이름을 따서 폰티약 전쟁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1763년 봄 국경지대는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됩니다. 반란의 시작은 영국에게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건 폰티약이 전사들을 모으면서 시작됐어요. 디트로이트 요새를 기습 공격했는데 아쉽게도 이건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바로 길고 긴 포위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오데호 지역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 기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란이 시작되고 불과 2달 만에 영국 요새가 무려 8개나 함락되거나 버려졌습니다. 8개요? 영국군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전쟁에서 가장 어둡고 또 가장 끔찍한 논란을 낳은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피트 요새 포위전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계획이 나오게 되거든요. 1763년의 그 뜨거운 여름, 델라웨어와 슈어니 부족 전사들이 피트 요새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요새 안에는 5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죠.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지휘관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적의 공격이 아니라 요새 안에서 끔찍한 전염병이 도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 영국군 최고 사령관인 에머스트 장군에게서 정말 소름 끼치는 제안이 나옵니다. 저 불만을 품은 인디언 부족들 사이에 천연도를 퍼뜨릴 방법은 없겠는가? 이건 명백한 생물학전, 그러니까 세균전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계획이 진짜로 실행됐다는 겁니다. 1763년 6월 24일 피트 요새의 장교들이 평화협상을 하러 온 델라웨어 부족 대표들에게 선물이라면서 뭔가를 건네줘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천연두 환자가 썼던 담요 2장과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민병대 지휘관이었던 윌리엄 트렌트가 자기 일지에 똑똑히 기록해둔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끔찍한 세균전 시도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건 사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왜냐하면 담요를 건네준 뒤에도 포위전이 몇 주나 더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 치열했던 전쟁은 어떤 결정적인 전투 한 방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대신 북미 대륙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버린 어떤 문서 하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쟁은 결국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원주민연합도 영국군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고 반대로 영국군도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죠. 말 그대로 누구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 영국은 에머스트의 강경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1763년 국왕선언, 쉽게 말해서 영국 왕이 직접 나서서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땅에다 거대한 선을 하나 쫙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했죠. 이 선 너머는 원주민 땅이니까 이제부터 식민지인들은 절대 넘어가지 마. 폰티악 전쟁 같은 끔찍한 충돌을 막기 위한 일종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똑같은 선을 보고 양쪽의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원주민들한테 이 선은 자신들의 땅을 지켜주는 일종의 권리장전이나 방패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서쪽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싶었던 식민지 개척민들한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이 선은 자신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자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보세요. 1763년에 폰티악 전쟁을 끝내려고 그었던 이 선이 불과 10여 년 뒤에 식민지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켜서 미국 독립혁명의 중요한 도화선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이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의 씨앗이 된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 독립혁명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경계선은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 거대한 반란이 그었던 것은 아닐까요? 폰티악 전쟁이 미국 역사에 남긴 이 깊고도 복잡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